안녕하세요. 돌쇠뉴스 시작합니다. 8일 겐다이 비즈니스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우크라이나 재류 일본인들을 내팽개친 일본 정부의 지나친 태만입니다. 총리 특사로서 전용기를 가지고 폴란드를 방문한 하야시 외무상, 자국민들은 탈출시키지 못하고 우크라이나인 20명만 데려왔는데요. 보여주기식 일처리를 크게 비판하거나 쉴드 치느라 바쁘네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 크신 구독, 좋아요. 총리 특사 자격으로 폴란드를 방문한 하야시 외무상은 4월 4일 밤 이 나라를 떠나 다음 날인 5일 오전 11시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다. 그가 탄 정부 전용 예비기에는 6세부터 66세까지 우크라이나 피난민 20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 중 여성이 15명이고 남성은 5명. 편중된 남녀 성비가 나타난 이유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과 싸우기 위해 18세에서 60세까지 남자의 출국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 대사관도 우크라이나 철수. 우크라이나에서는 아직도 50명의 일본인들이 위태롭게 살고 있다. 외무성은 2월 11일에 우크라이나 전 국토의 위험 레벨을 최고인 레벨 4로 끌어올렸다. 우크라이나 주재 일본 대사관은 2월 13일 홈페이지에서 재류 일본인에 대한 탈출을 호소했다. 이어 러시아 침공 뒤 3월 2일 키이우에 있는 대사관은 일시 폐쇄됐고 폴란드 국경에서 가까운 리비우에 연락사무소가 개설됐다. 이처럼 일본 대사관 자체가 우크라이나에서 빠져나온 상태인데도 아직도 우크라이나를 출국하지 않은 일본인들이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인인 아버지, 남편 등과 도저히 헤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정세는 당초 예상을 훨씬 넘어 악화되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지옥의 참상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하다. 하지만 외무상과 함께 도착한 정부 전용 예비기에는 일본인이 없었다. 왜 일본인은 타고 있지 않았을까? 하야시 장관은 동행한 기자로부터 일본인 여성으로 우크라이나인 남편을 둔 사람도 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받고 그런 것도 포함해 조정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장관은 다음 날인 6일 오전 회견에서 폴란드로부터의 귀국 수단을 자력으로 확보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되는 동포의 구체적인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특별히 동포들의 탑승이 배제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날 외무 대변인 브리핑에서도 필자의 질문에 이번에는 폴란드로부터의 귀국 수단을 자력으로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며 체류 일본인들의 구체적인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즉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 재류 일본인을 처음부터 자력으로 국외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정부 전용기의 수송 대상에서 제외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마츠노 장관의 발언이 정부 전용기를 타려면 폴란드에 체제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에서 출국하지 못한 일본인은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읽을 수 있다. 실제로 TV 아사히는 4월 4일 비난 중인 일본인 여성이 일본 국적 취득의 유리함에도 정부 전용기 탑승을 거부당한 사실을 보도했다. 일본인은 버림받았다는 것이 된다. 부유한 나라의 가난한 정치. 한편 장관의 도움으로 일본에 온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생활비와 의료비 등 정부로부터 극진한 보호를 받게 된다. 일본에 온 20명 중 5명은 일본에 아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그런 불편함도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특히 이번에는 일본 정부가 인도주의를 무턱대고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비극의 나라 우크라이나에 일본이 큰 기여를 했음을 크게 알릴 것이다. 물론 우크라이나에서 도망쳐오는 사람들이 일단 신변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더욱 동포에 대한 냉담함이 두드러지는 것이다. 총리는 7일 난민에 대해 원활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뿐 아니다. 귀국 수단 확보가 곤란한 러시아 재류 일본인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의 대응은 충분하지 못하고 늦었다.
왜 이 나라는 국민 퍼스트가 아닌가? 잘 사는 나라의 가난한 정치, 국민의 불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의 대피 권고가 내려진 후에 현지에 머문 일본인에게는 그만한 사정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정부의 일본인 보호 책임은 물론 있으며 내용이 적절했는지는 검증해야 알 수 있을 것이다. 대응이 미흡했겠지만 일본 정부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을 리 없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에 대해 일방적인 비판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을 상세하게 확인한 후에 비판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정부 편을 들 생각은 없다. 지금의 일본 정치가에게는 자기 보신이 최우선이다.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힘이나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는 의식이 없다. 그래서 법과 규칙 등에 얽매여 그 자리에서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없다. 원래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없는지, 나이를 먹음과 동시에 시야와 생각이 좁아져 유연성이 상실되었는지, 앞으로의 세계 정세 변화를 감안할 때 그런 정치인들은 빨리 은퇴해 주었으면 한다. 다음 선거에서는 그런 국회의원이 선출되지 않도록 젊은 사람들이 입후보해 주었으면 좋겠고, 모든 젊은 여러분이 투표하러 가서 그 자리에 오랜 세월 안주해온 의원들을 일소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상한 법률의 이상한 해석 덕분에 일본은 해외에서의 군사활동을 거의 못한다. 해외에서의 일본인 보호와 구출은 군 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다. 정치인들은 과거로부터 전혀 배우지 않는다. 과거에 몇 번이나 해외에서의 일본인 구출 임무가 있었지만 잘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를 재검토해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해 일본인 구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게 시급하다. 우크라이나 거주자의 블로그를 보면 몇 번이나 끈질기게 대사관에서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출국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관공서 일이라고 하지만 잘라버린 것이 아니라 남는 이유를 듣고 강제할 수 없으니 뒤로 밀려나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닐까요? 공격해 올 리 없다고 생각했던 그 블로거는 전쟁 속에서 국경을 넘어 자력으로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일본인 모두를 납득시키는 건 어렵습니다. 각 회사의 빠른 판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책임이라고 잘라버리는 것은 문제일 것입니다. 본인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사이에 전황이 심해진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겨우 50명이니까 본인의 의사 확인을 하면 됐겠지만 폴란드로 넘어가지 않은 것만으로 내버려 둔다면 늘 해왔던 오래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해외에 어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므로 재류 동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겠지요. 돌쇠 한마디. 대사관이 미리 준비해준 태극기가 프리패스가 됐던 한국, 알아서 도망쳐 나와야 하는 일본, 무엇이든 굼뜬 그들의 현주소군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오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